우리는 지금 여러분들과 충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2차원 탄성 충돌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여기서 알았던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질량 M1과 M2가 같을 때 사이각 알파를 구해보라라고 하는 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 2차원 탄성 충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화된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시각화된 모델을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운동방정식을 도대체 어떻게 세울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부터 구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운동방정식들을 직접 세워보세요. 세워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2차원 탄성 충돌을 이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초기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탄성 충돌 그리고 또 하나 비탄성 충돌에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주로 생각을 하나요? 모델을 꼭 정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처럼 이렇게 당구공 충돌 모델을 들을 거예요. 당구공 충돌이 다시 말해서 탄성 충돌을 이해하는데 좋은 적절한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탄성 충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은 원래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여기가 퍼펙트리가 붙어서 완전 비탄성 충돌도 있어요.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모델을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모델을 정해놓고 완전 비탄성 충돌을 이해하고 있나요? 그렇죠? 여기는 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은 모양이 변형되는 게 비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험용 자동차 충돌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자동차 충돌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동차 충돌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구공 충돌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험용 자동차가 빵하고 충돌하면 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 또는 완전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한쪽에서는 실험용 큰 차가 있고 한쪽에는 실험용으로 작은 차가 있어요. 그러면 빵 충돌하면은 질량 자체가 합쳐져서 쭉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델 자체를 이해를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대체 어떤 법칙들이 여기에 통용이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탄성 충돌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탄성 충돌에서 첫 번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등호는 충돌이에요. 충돌 전과 후로 보존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운동량 보존이라 탄성 충돌일 때는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충돌 전으로 보존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비탄성 충돌 또는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 운동량 보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때도 똑같이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여기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은 똑같이 성립을 해요. 다시 말해서 충돌 전후에 이렇게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하나를 알아봐야 돼요. 뭐냐면 지금 우리는 물체의 운동, 다시 말해서 움직이고 있을 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탄성 충돌일 때는 두 번째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도 탄성 충돌일 때는 보존이 돼요. 다시 말해서 운동 에너지를 K로 쓸게요. 그러니까 충돌 전후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보존이 돼요. 자, 그러면 비탄성 충돌일 때는 어떻게 돼요? 비탄성 충돌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다른 값으로 바뀌어요. 다른 값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맞아요. 위치 에너지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기호를 쓰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서로 여기가 변한다라고 하는 기호로 쓸게요. 이렇게 위치 에너지로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기본 개념을 알아봤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운동량, 그리고 운동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기호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참고로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우리는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맞아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정의가 질량에다가 속도를 이렇게 곱한 값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선운동일 때는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 mv의 이렇게 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림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잠깐 여기를 이만큼 이렇게 끊어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 테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가 더 남았네요. 여기는 위치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는 무엇이 있어요? 그쵸? 위치 에너지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하나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고 하나는 용수철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는 MGH꼴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질량체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 다시 말해서 잠재적인 포텐셜 에너지를 더 갖는다라고 하는 그 뜻이 돼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K라고 하는 자체는 용수철의 탄성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탄성 개수예요.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변위예요. 그러니까 탄성 개수가 세고 크고, 그리고 또 하나 변위가 더 크게 되면은, 더 쉽게 말해서 용수철을 이만큼 늘린 게 아니라 이만큼 잡아당겨서 늘리게 되면은 더 큰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 알아봤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2차원 탄성 충돌 모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2차원 탄성 충돌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가 지금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여러분들이 책상면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두 개 이렇게 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두 개의 공이 빵 부딪힌 다음에 이렇게 비껴 충돌을 한 후에 튀어나가는 경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러면 틀림없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빨간 공과 하얀 공이 있는데 와서 비껴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튀어나갈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위에서 내려다봐요. 그러면 그림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빨간 공이 정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하얀 색깔 공은 하얀 색깔로 그리면 표시가 안 나니까 파란 색깔 원으로 그릴게요. 와서 뻥 부딪힌 다음에 서로 이렇게 튀어나간 거를 위에서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이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그때 여기 파란 색깔 공은 질량을 M1이라고 하고 초기 속도가 있어요. 빨간 색깔 공은 질량을 M2라고 하고 초기는 정지돼 있어요. 그리고 비껴 충돌 후에 튀어나간 각도를 서로 이렇게 각도를 여기를 질량 M인 공이 튀어나간 각도를 세타1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붉은 색깔 공이 튀어나간 각도를 질량 M2인 공이 튀어나간 각도를 세타2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의 나중 속도를 여기를 1의 나중 속도 그리고 2의 나중 속도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시각화된 모델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량 보전 법칙부터 적용을 해서 여기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죠.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는 첫 번째 어떤 걸 가지고 여기에 식을 세울 거냐면 먼저 운동량 보존을 쓸 거예요.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물론 여기 운동량은 운동량은 기온을 P로 쓰고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에요. 그러면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충돌 전과 후에, 그러니까 충돌절을 이렇게 쓰고 충돌 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 등호는 충돌이에요. 하기 전과 후에 운동량은 보존된다라고 이렇게 기호를 단순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풀어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틀림없이 이쪽을 풀어 쓰게 되면은 이쪽은 충돌 전이니까 여기는 M1이라고 하는 물체가 M1자를 다시 쓸게요. 여기가 M1이라고 하는 물체가 초기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해 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M2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0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은 어떻게 됐어요? M1은 나중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V1의 나중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2는 어떻게 됐어요? 2도 나중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M2에 이렇게 V2의 나중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운동량 보전 법칙으로 표현한 가장 기본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식을 일식으로 이렇게 둘게요. 근데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실제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보면은 V1의 F하고 V2의 F라고 하는 나중 속도를 성분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성분분해한 걸 써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분분해를 해서 쓸 수가 있냐면 저기 V1의 F가 X축 방향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세타1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V1의 나중 속도에 코사인 세타1으로 이렇게 성분을 분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V1의 나중 속도에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되겠죠. 사인 세타1으로 이렇게 성분으로 분해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지금 세타2가 여기인 거죠? 세타2가 여기이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는 여기는 V2의 나중 속도에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쪽 베타, X축 방향 베타, 여기에
우리는 이쪽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도는 2니까 2로 이렇게 성분분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잘못하면은 가로처럼 보여서 여기를 이렇게 지워줄게요. 그리고 이쪽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Y축 성분. 여기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세타 2면은 이쪽이 세타 2인 거죠. 그럼 여기는 사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V2의 나중 속도에 여기는 사인 세타 2로 이렇게 성분분해한 벡터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성분분해를 해서 뭐를 할 거냐면 X축과 Y축으로 위에서 세운 기본적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식을 다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하나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지금 등호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축에는 어떻게 돼요?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쪽은 M1에 V1에 초기 속도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0이니까 이제는 안 쓸게요. 그리고 X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첫 번째 질량 M1인 물체는 이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M1에 V1에 나중 속도에 코사인 세타 1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X축 방향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이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도 질량을 먼저 써야 되는 거죠. 질량을 곱해줘야 운동량 값으로 되는 거니까 여기는 M2라고 하는 질량이 요 속도, 그러니까 여기는 V2에 이렇게 나중 속도, 그리고 각도는 세타 2로 이렇게 더해진 값으로 우리는 X축 방향의 성분을 운동량에 대해서 분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Y축은 어떻게 되겠어요? Y축도 이렇게 등호를 놓고 나서 충돌선은 어떻게 돼요? 충돌선은 이 값을 써줘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M1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물체는 틀림없이 X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를 우리가 0으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에는 Y축 성분이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질량을 곱해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는 M1인 물체는 이 속도로 이렇게 성분이 분해됐을 거예요. 1의 나중, 그리고 각도는 사인 세타 1으로 이렇게 돼 있을 테고,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또 하나가 있네요. 이쪽에 보면은 질량을 M2로 이렇게 써주고, 왜냐면 빨간 색깔 공이니까. 그리고 여기 속도는 이렇게 2라는 물체의 속도에 나중 속도가 이렇게 될 때고, 각도는 사인 2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부호를 조심해야 돼요. 부호는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지금 이쪽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죠? 숫자가 감소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X축과 Y축으로 성분 분해한 것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이 식을 2식이라고 써주고 여기를 3식으로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개, 원래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쓴 식을 나중 속도가 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X축과 Y축으로 성분 분해해서 1식을 다시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운동방정식을 이렇게 세웠고, 그리고 또 하나 탄성 충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 두 번째로 운동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 운동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도 식만 세워줄게요. 그러면 운동에너지 보존도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운동에너지는 저쪽에서 말한 대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등호를 중심으로 운동에너지가 보존이 된다고 했으니까 초기 운동에너지하고 그리고 틀림없이 나중 운동에너지가 이렇게 같다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도 똑같이 이 식을 풀어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초기 속도가 0이니까 0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운동에너지를 가져요. 그러니까 저쪽은 2분의 1 M1에, 그쵸? 첫 번째 물체 V1의 초기 속도를 갖고 그거의 제곱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정지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0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나중은 어떻게 돼요? 나중은 둘 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2분의 1 M1인 틀림없이 나중 속도의 제곱으로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가질 테고, 똑같이 2분의 1 M2 두 번째 요공도 이렇게 나중 속도로 여기는 1, 2로 구별해 줄게요.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쓰면은 돼요. 이 식을 우리가 4식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1, 2, 3, 4식 또는 2, 3, 4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값을 2, 3, 4식을 이용을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문제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운동방정식, 기본적인 운동방정식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세운 값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질량 M1과 M2가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두 가지 질량이 M1하고 M2가 같대요. 그랬을 때 사이각 알파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이각 알파라는 거는 어떤 각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질량체의 사이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알파가 되는 거예요. 너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거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몇 도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몇 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맞나 하는 걸 지금 여기다가 한번 증명을 해보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일단 1번식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저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 문제를 풀러나가는 순서가 먼저 여러분들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생각을 해볼 건데 운동량 보존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하나 고려할 게 있어요. 어떤 걸 고려할 거냐면 문제에서 질량이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M1 0하고 그리고 또 하나 M2 0의 질량이 같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1번식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은 여기서 질량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질량은 다 약분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남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질량은 약분되니까 쓸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러면 남는 거는 어떤 거냐면 속도에 대한 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1번식에서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는 V1에 초기 속도가 있을 테고 그리고 V1에 나중 속도가 있을 테고 그리고 V2에 나중 속도가 있는 걸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 식을 우리가 사식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사익각을 구하기 위해서 약간 여기 식을 바꿔줄 거예요. 사익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사익각이 나올 수 있도록 바꾸려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다시 전곱으로 다시 한번 곱아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사익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우리는 V1에 여기 초기 속도에다가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를 취하고 여기에 V1에 여기 초기 속도를 이렇게 곱아줄 거예요. 여기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뒤쪽은 V1에 나중 속도가 있고 V2에 이렇게 나중 속도가 있고 여기를 전곱에 다시 똑같은 걸 곱했기 때문에 여기는 V1에 나중 속도에 플러스 V2에 나중 속도 꼴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왜냐면 사익각이 들어가는 텀으로 4번식을 이용을 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에 있는 전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원래는 A, B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쪽에서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A, B의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전곱이 있는데 이 둘은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방향이 서로 같아요. 왜냐면 지금 X축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이 같아요. 그러면 코사인 0도가 돼요. 그럼 코사인 0도는 값이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V1의 초기 속도의 제곱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중 속도를 이렇게 곱한 거. 그러니까 1의 나중 속도, 1의 나중 속도를 점곱한 거는 그냥 제곱으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V1의 나중 속도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2도 마찬가지예요. 2도 여기는 플러스 V2의 나중 속도의 제곱으로 같은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코사인 0도가 되기 때문에 값이 1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서로 어긋나서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1의 나중 속도하고 여기 2의 나중 속도 그리고 2의 나중 속도하고 1의 나중 속도가 점곱으로 만나게 되면은 이때는 각도가 살아남겠죠.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2의 V1의 나중 속도 그리고 V2의 나중 속도 이때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코사인 그리고 이게 알파예요. 알파꼴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5식이라고 쓰고 이쪽을 이렇게 6식이라고 이렇게 놓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아는 식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아요. 자,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우리는 운동에너지에 대한 식에서 쓸 건데 여기는 검은 색깔로 써줄게요. 색깔을 위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두 번째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 보존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 식에서 근데 이쪽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어떻게 했냐면 문제 조건에서 M1의 질량과 M2의 질량이 이렇게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약분되고 질량 다 약분되고 여기도 속도에 대한 텀만 남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사식에서라고 이렇게 쓰고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여기서 질량 다 없어지고 2분의 1 없어지고 나면 속도에 대한 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을 쓰게 되면은 여기는 V1의 초기 속도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거의 제곱이 있네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V1의 나중 속도가 있고 제곱이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V2의 나중 속도가 이렇게 있고 제곱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식을 7식을 하고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60과 7식을 한번 비교해 봐요.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요만큼 부분은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는 0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을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0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란 색깔로 이렇게 쓴 식 중에서 요만큼 부분은 0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60에서 7식을 빼주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식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에서 빼보면 쉬워요. 이해를 하기 쉽게 하려면 6에서 7식을 이렇게 빼줘요. 그러면은 여기가 다 상쇄가 돼서 약분되기 때문에 이쪽이 다 0이 나와요. 그러니까 0은 어떻게 되겠어요? 2배 요것만 남게 되겠죠. V1의 나중 그리고 V2의 나중 그리고 여기가 코사인 알파 꼴로 이렇게 남아요. 이 식을 만약에 8식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8식이라고 한다면 두 개를 빼주면 이거밖에 안 남으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가 같아야 되니까 이만큼 0이니까 남는 건 이거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식이 성립을 하려면 각도는 맞아요. 코사인 90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루 구하려고 하는 각도 사이각 알파라고 하는 자체는 90도가 돼야 돼요. 90도가 돼야 직각이 돼야 그래야 여기가 0으로서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질량이 같은 경우에 두 물체가 충돌을 하면은 세타1 플러스 세타2라고 하는 이 각도는 90도가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기를 이렇게 각도를 알파로 안 쓰고 쓰게 되면은 저기 세타1 플러스 세타2가 90도. 다시 말해서 이 두 각이 사이각이니까 이 사이각이 90도가 된다는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2차원 탄성 충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기서 핵심 사항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먼저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중요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쵸? 먼저 그래서 탄성 충돌이나 비탄성 충돌에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둘 다 보존이 돼요. 하지만 운동 에너지는 탄성 충돌에서는 보존이 되고 그리고 비탄성 충돌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로 바뀌게 돼 있어요. 먼저 이 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2차원 탄성 충돌을 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차원 탄성 충돌을 그냥 뭐 공이 됐던 주변에 있는 어떤 두 가지 물체를 가지고 한번 충돌을 시켜봐요. 그리고 그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사고 실험한 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각화를 시켜요. 시각화를 시켜놓고 나서 거기에 질량, 속도, 그리고 각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써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나중 속도도 포함하게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운동량, 그리고 운동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식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세타1, 세타2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식을 다시 이렇게 성분분해해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1, 2, 3, 4식 바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 조건에 맞게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 조건에 맞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만났냐면 질량 M1, M2가 같을 때 사이각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면 돼요. 먼저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적용을 시킬 건데 특징은 질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일식 사식에서 질량을 다 없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이각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요만큼 값을 곱해준 거예요. 왜냐면 요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식을 포함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에서 약간 수학적인 감이 필요해요. 이 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6식과 7번식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만큼 부분이 0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이각, 그러니까 세타1 플러스 세타2가 90도가 돼야 돼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법칙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시각화된 모델을 이용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인 식을 세운 다음에 문제에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